안녕하세요. 2025년 3월 2일자 스톡 차트 아날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브로드컴, 메타, 코스트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코스트코가 테슬라를 누르고 진정한 일곱 번째로 올라왔죠. 물론 알파벳은 두 개로 나뉘어져서 뭐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느낌이죠. 알파벳,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아마존, 그 다음에 브로드컴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 알파벳 두 개가 5.09죠. 5.09에 해당하면은 아마존 다음이죠. 그리고 브로드컴, 그 다음에 메타, 그 다음에 코스트코, 테슬라가 8위로 밀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알파벳 생각하면 7위가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위로 올라오니까 8위로 밀리는 거죠. 그 8위가 이제 9위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여덟 번째가 코스트코가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정확한 분석이 되어 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애플 차트를 한번 보시죠. 지금 코스트코로 되어 있는데 애플 차트. 자, 애플 차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를 보시면서 오시면 훨씬 그 이해를 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지난주 동영상을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 동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과 연결을 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주 이렇게 됐구나. 그때 얘기한 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뭐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음 주에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건지 이런 거를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 전주 것도 보고 이번 주 거 보고 또 다음 주에는 이번 주 거 보고 또 그 다음 주에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럼 다시 애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도지도지 나오면서 이거 뚫는 게 과연 가능할까? 뭐 뚫는다고 해도 이 트렌드 라인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트렌드 라인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여기에 있는 247.19에서 저항받고 다음 날도 도지 만들면서 결국은 여기까지 도달하지도 못하고 바로 밀려서 내려와서 수요일부터는 244.54 밑으로 개발하면서 시작했죠.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왔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 걸치고 걸쳤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트렌드 라인하고 237.49까지 지지를 받은 상황에서 끝났고 여기서 결국은 더 빠져 내려가서 230.16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5분봉 보시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이게 오픈하면서 훅 밀렸다가 다시 올라와서 15분봉에서도 도지도지 만들면서 결국은 237.49를 못 뚫고 계속 여기서 지지부진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뭐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장 막판에 오르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훅 치고 올라가서 다시 241.83까지 닫고 장이 마감이 된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위로 올라가는 건 실패했고 다시 밑으로 빠져서 내려왔고 이 밑에까지 살짝 다 230.16이 230.20 그러니까 뭐 4센트 정도죠. 뭐 여기서 보시면 이게 4센트 차이인데 4센트 차이가 에서 지지받고 다시 쭉 치고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분봉에서도 여기 이게 237.49 라인,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232.9이 얘 중요한 애야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도 지지받고 여기서도 지지받았었고 뭐 여기서도 저항 많이 받았었던 전력이 있죠. 하지만 15분봉에서 여기서 굉장히 많이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았었던 포인트라는 거 나중에 기억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244.54 여기 밑에서 밀려서 내려왔고 여기서 지지 또 받아서 여기에서도 또 굉장히 큰 지지를 받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어도 이 다음에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파란색 여기 이 레벨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일단 그 개별 주식보다는 장 전체의 센티멘트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막판에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에 대한 특별한 어떤 이유 이런 것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장이 나쁘다가 장 막판에 올라갔다. 그리고 올라가는 와중에 뭐 백악관에서 뭐 젤렌스키와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뭐 그런 부분들에 살짝 밀리긴 했지만 결국은 다시 올라갔다. 왜? 전반적으로 너무 처졌다는 센티멘트 그 분위기 시장이 그래서 이렇게 뭐 기술적 반등 비슷한 식으로 일단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월 달에 마지막을 결산하는 트레이더들이 결국은 사자 쪽으로 던졌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매크로적인 것도 없고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올랐다고 보는 게 맞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경제나 아니면 타리프의 영향, 왜냐면 다음 3월 5일인가 왜 또 그 전에 2월 5일에 연기됐던 것들이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계속 타리프에 대한 개별 국가들과 얘기도 아직 진행 중이고 이래서 그 미국 물가의 타리프가 주는 영향들 뭐 그리고 알루미늄에 대한 뭐 캐나다 알루미늄에 대한 그 영향이 미국 경제 굉장히 안 좋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타리프에 관련된 산업들은 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시장이 그렇게 오른다는 쪽보다는 내린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영향이 없는 한 여기서 이 위점, 이 고점 내지는 여기서 247.19까지 뚫고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당장은. 그래서 뭐 여기서 당장 그 월요일에 갭 하락으로 시작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고 뭐 여기 이 부분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244.54 이거 뚫기 어려워 보이고 247.19는 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현재 상황, 지금 이 녹화가 토요일 날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이죠. 이 시점에서는 좀 밀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두 번째인가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군요. 엔비디아를 보시면 엔비디아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여기서 진행이 되고 이 삼각형을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빨간색 레벨 있고 이 밑에 있는 초록색과 오렌지 그 밑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삼각형은 좀 지키고 월화는 이 안쪽에 있다가 실적 발표하면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월요일에 이렇게 훅 빠져버릴 줄 몰랐죠. 그리고 심지어 130.75도 지키지를 못한 상황으로 마감이 됐고 개파락해서 더 빠져서 내려와서 126.86도 뚫고 내려갔다가 그나마 거기서 지지받았고 수요일날 도지 만들면서 130.75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에서 간을 받고 목요일에 실적 발표되면서 프리마켓에서는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장 시작하고 나서 훅 빠져서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오고 여기에서도 뭐 이렇게 어떤 지지선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내려온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더 빠져서 개파락해서 118.04에서 시작을 했고 더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막판에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순식간에 훅 되고 내려왔다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는 과정, 여기서도 저항받는 과정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왜 이런 것들 제가 그리는지.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 계속 공방을 펼치죠. 이 126.86에서 내려갈지 올라갈지 계속 그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가 지금 오프닝인데 목요일날 실적 발표해서 조금 좋았다가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내리 꽂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26.86까지 밀렸다가 반등을 했는데 다시 내려가냐 올라가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내려가는 쪽으로 잡아서 목요일에는 내려가면서 장이 끝났고 갭 하락해서 훅 치고 올라갔지만 123.10에서 저항받고 다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 왜 이런 레벨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여기 이 핑크색 여기에서 지난주에 이렇게 됐었는데 월요일 이건 그 전주군요. 예, 여기 월요일 여기서 이렇게 밀려서 내려오면서 훅 밀려서 내려올지 몰랐는데 내려왔고 그 다음 날도 오프닝 하자마자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갔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 되게 중요한 레벨로 인식이 됐고 또 갭상승해서 올라가서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밀려 내려왔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보시면 왜 이런 레벨들을 그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어렵죠. 이게 뭐 좀 전에 애플도 마찬가지지만 월요일에 이게 지금 올라간 게 어떤 엔비디아 실적 관련한 가이던스 이런 걸로 뭐 가이던스까지도 나쁘지 않았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곱게 보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빠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 그림인데 과연 이걸 다시 뚫고 올라가서 126.86도 올라가고 130.75까지 갈 수 있을까?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었던 이 레벨까지 갈 수 있을까? 심지어 갭 상승했는데도 그 정도 레벨까지 못 갔는데 뭐 이게 이 트렌드 라인이 저항선으로 작용한다 그래도 뭐 그 전주 금요일 레벨 정도까지 가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건데 거기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126.86 뚫기가 어려워 보이고 이게 뚫린다고 해도 130.75까지 내지는 132.11까지가 맥스로 가고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트렌드 라인 하나 그려준다면은 이 정도 트렌드 라인 그려서 올라가는 거를 견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뭐 이런 정도 해가지고 가도 이 위에까지 이 빨간색 136.15는 언감생심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올라가면 그때 가서 이 트렌드 라인 그려도 됩니다만 일단은 트렌드 라인을 그린다면 저는 이거를 먼저 그리고 여기에서 저항받는 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보시면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 핑크색을 지켰죠. 그리고 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저항받고 바로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 이 다운 트렌드 라인까지 그래서 딱 예쁘게 여기서 저항선, 여기서 지지선 맞춰서 도지 비슷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개파락해서 어디 400.80에 있는 여기에서 저항받고 이 초록색 라인과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이중으로 되는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또 이렇게 예쁘게 지지 저항선 맞춰서 했고 수요일에 도지 만들었고 목요일에 갭상승 했다가 더 치고 올라가서 요 다운 트렌드 라인까지 가까이 가나 싶었지만 404.51까지
이중으로 밀리면서 쭉 만들어서 내려왔죠.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까지 닿지는 못했지만 여기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큰 갭 없이 금요일장 시작했다가 훅 밀려 내려와서 388.03도 뚫렸죠. 그리고 나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와서 어디까지? 초록색 397.21까지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트렌드 라인 안쪽에서 이렇게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였죠.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올라와도 이 트렌드 라인까지밖에 못 올라가고, 지금 초록색 레벨에서 저항, 오렌지에서 저항, 여기 저항 3개, 저항선 3개 있고, 얘는 여기서 통했고, 얘는 여기서 통했고, 얘네들 다 힘 있는 놈들이죠. 다운 트렌드 라인도 마찬가지. 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떨어져서 내려온다고 해도 이 트렌드 라인에서 일단은 세게 지지를 받은 상황이고, 여기서 밑으로 더 내려온다면 지금 이게 이렇게 따라서 내려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밀려서 과연 388.03을 쉽게 뚫고 내려올 수 있을 것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384.30 하나 더 있어요. 얘는 누구죠? 되게 오래된 놈이네요. 얘네. 굉장히 세 보이죠? 그 밑에 뭐 닿은 적이 아직 없어서 확인은 안 됐지만, 일단 여기에 이 고점이라는 것으로부터 이게 여기 고점과 여기 있는 고점 요 두 개가 이렇게 레인지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힘을 가진 놈이었죠. 여기서 일단 뚫렸지만, 그리고 여기 올라갈 때도 여기 도지 만들었고, 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올라갈 때 어디야? 여기죠? 어떤 놈이죠? 놓쳤네요. 아, 여기구나. 네. 여기서 올라갈 때 도지 만들면서 지지선으로 쓰이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오렌지색 그 레벨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 밑에 있는 얘까지. 377.64까지. 그래서 더 밀려서 내려오기도 쉽지가 않은. 그래서 일단은 요 두 개의 다운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가 지지선으로, 이게 밑에서 시작한다면 여기 저 지지선, 내려갈 때는 저항선 이렇게 사용이 되면서 이 안쪽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아마존이죠. 네, 아마존도 자, 지난주에 3주 이상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3주에서 뭐 3주까지는 아니지만 2주 내려왔고 3주째까지 계속 내려오는 분위기지. 여기까지 다운 트렌드는 여기까지 됐는데, 여기에 딱히 보이는 지지선이 있는 게 아닌데도 여기까지 멈춰서 지난주에 됐는데,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을 과연 뚫을 수 있을까 했는데 뚫기는커녕 근처도 못 갔죠. 그리고 나서 밀려서 내려왔고 215.90 그리고 218.74 여기 이중 지지가 있는데도 이중 지징도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허접한 놈인가 싶었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끝났죠. 그래서 월요일에 여기 근처까지 가기는커녕 요 다운 트렌드 라인도 극복하기 쉬워 보이지 않은 상태로 밀려 내려왔고, 화요일에 더 밀려 내려와서 여기 얘 뭐 204점, 얘는 뭐 특별히 보이는 지지 저항선도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지지를 받았죠. 뭐 여기 이거라고 하면 이건데, 뭐 얘도 그렇게 강해 보이는, 뭐 중간에 이렇게 살짝 들어갔던 애들라서 뭐 크게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뭐 그 전에도 있었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훅 찍고 내려와서 치고 올라간 상황이었고, 그게 계속 올라가서 화요일에 있는 상승세, 뭐 15분 봉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그 훅 치고 내려왔다가 화요일에 이렇게 화요일에 된 게 수요일까지 연결이 돼서 여기까지 꼭 찍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초록색 있는 그 근처에서 저항받고 다시 빠져서 내려왔죠. 그게 어디냐면, 여기까지 저항받고 이렇게 밀려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갭 상승을 쭉 한 상황에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결국은 닿았죠. 하지만 이중 저항 받고 그대로 훅 빠져서 내려서 어디까지? 208까지 다시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도 15분봉 보시면 여기에서도 금요일에 여기죠? 여기 이 밑으로 한번 훌출렁해서 내려갔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다가
이 정도에서 다시 밀렸고 여기서 이 파란색 208 레벨에서 공방을 펼치다가 결국은 다른 주식들이랑 같이 방향을 틀어서 슉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2월달 그 트레이딩을 일단 다 바이로 우르르르 던지면서 시작했는데 과연 3월 1일에 그러니까 3월 1일이 아니죠. 이제 3월 3일에 3월 첫 거기에서도 바이가 될 것인가? 좀 회의적이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치고 올라간다고 해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 굉장히 강하고 과연 216.90까지 갈 수 있을까?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월요일이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겠지만 보고 나서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밀려 내려와서 208에서 또 싸우고 더 밀려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뭐 그 제가 선물 얘기할 때 1월 13일 거 되게 중요해요. 뭐 이런 얘기 NQ도 그러니까는 나스닥도 중요해요. 이미 얘네들 다 뚫고 내려왔죠. 개별 주식들은. 그러니까 더 밑에 있는 거 어디 11월 26일 사실 그 어떤 그 주식시장 터닝 포인트가 됐던 거 11월 3일인가요? 5일 뭐 이때죠. 언제 트럼프 당선된 거 이때까지 밀려야 진짜 트럼프 그 당선과 취임에 대한 효과가 사라졌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게 199.84예요. 다음에 있는 레벨이죠. 그래서 아마존은 이거를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이 초록색 다운 트렌드 라인 이 두 개의 215.90까지 강하게 있다. 그래서 더 밀릴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이죠. 자, 알파벳도 지난주에는 여기에서 되게 잘 버텼지만 금요일에 훅 내려갔어요. 내려갔어도 그 다음에 있는 지지선 정도까지 갔고 과연 얘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냐 요 다운 트렌드 라인까지는 그래도 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지는 받았죠. 그래서 이 파란색 중요한 그 전주에 핑크색과 파란색 사이에서 이렇게 있었던 그런 그 레벨들인데 그 4일밖에 안 했으니까 화수목 그리고 금요일날 훅 빠져내려온 그래서 그 전주에도 있었고 그래서 요 좁은 영역에서 있는 거에서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게 여기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버렸죠.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요 트렌드 라인들 중에서 위쪽 거에 닿아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들은 저항선으로 확실히 작용했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밀려 내려왔는데 그래도 월요일까지는 178.77을 지켰는데 개파락하고 화요일에 여기 지지받고 여기 저항받고 여기 딱 가운데 걸쳐서 지지저항선이 잘 예쁘게 또 작용을 했죠. 그리고 나서 살짝 개파락해서 조금 오르나 보다 했더니 다시 밀려서 내려와서 174.71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서 더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갭 상승했다가 여기서 저항받고 174.71 지금 지지선 저항선으로 쓰인 거죠. 그리고 나서 밀려서 내려왔고 그게 168.64, 169.44 중에서 어떤 놈? 이 아랫놈의 지지를 받았고 여기서 또 시작도 거기서 시작해서 좀 밀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래서 169.44는 극복하고 170 이상으로 일단은 마감을 했죠. 자, 그런데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내려오는 힘이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맞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닿으면 더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고 얘야말로 11월 어디요? 여기죠? 11월 5일 레벨까지 닿았습니다. 얘는 이미. 그래서 트럼프 효과 오히려 빠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더 밀려 내려가면 이 되게 큰 트렌드 라인 지지를 거의 가까이 온 상황. 그래서 이게 뚫리면 이거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겁긴 무거운데 과연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이
트렌드 라인, 그리고 162.60 이 정도에서는 강하게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극복이 된다고 해도 여기에 저항선으로 쓰일 거고, 요 저항선을 뚫어야 그나마 174.71까지 가서 요 다운 트렌드 라인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아래쪽에서 장이 형성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반등이 된다면 여기서 이런 데서 지지받고, 이 두 개의 지지선이 강하니까 여기서 지지받기를 기대하고 다시 반등을 해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까지도 뚫고 올라가기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 그 부분이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좀 더 그 밑으로 내려가는 다운 모멘텀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그래도 두 개의 큰 지지선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좀 지켜보고 얘네들이 힘을 내주기를 바라는 정도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이 이번 주에 실적이 잡혔다가 한 주 미뤄졌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뭐 여기에서는 좁게 도지 만들다가 금요일에 그래도 좀 밀렸는데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가, 여기 걸쳐 있으니까 했는데, 월요일에 바로 훅 빠져서 내려왔죠. 그래서 이 밑에서 오는 여기 있는 다운 트렌드 업 트렌드 라인에 걸쳤죠. 그렇게 걸쳐서 지지를 받는 것처럼 했지만 이게 저항선으로 오히려 화요일에는 쓰였고, 하지만 갭 상승하면서 수요일에 훅 치고 올라가서 다시 211.11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봤자 그 전주에 있는 종가까지는 미치지 못했는데, 목요일에 갭 상승하면서 이때 이제 엔비디아 영향이 좀 있었죠. 엔비디아가 그 실적도 괜찮았고 가이던스도 괜찮아서 오프닝에서는 갭 상승으로 시작했는데 하자마자 훅 빠져서 내려왔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 못 지키고 그 다음 트렌드 라인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그것도 뚫고 내려와서 196.23까지 뭐 내려왔다고 봐야 됩니다. 딱딱 안 맞는다고 했죠, 브로드컴은. 그리고 나서 살짝 갭 하락을 하고 196.23마저도 조금 깨지나 보다 했지만 다시 장막판에 힘을 내서 일단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은 정도로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뭐 하지만 아직 브로드컴은 실적이 남아있죠. 실적이 어떤 식으로 잘 나올지를 보고 트렌드 트레이딩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로 해서 이 정도 되는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고, 상승하게 되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목요일에도 이 비슷한 저항이 있었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브로드컴은 일단은 196.23에서 이렇게 살짝 오르긴 하겠지만 여기서 저항을 받을지 일단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보고요. 하지만 실적이 있어서 뭐 실적 기다려 봐야 되겠죠. 네. 그 실적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그게 그 실적에 따른 움직임이, 브로드컴의 움직임이 다른 반도체 주식들이나 AI 주식들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죠. 메타도 지난주에 여기 내려와서 여기까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까지는 그래도 지지를 받았다고, 간접적으로는 아마 딱 맞진 않아도 지지를 받았고, 그래서 675.25까지는 깨지지 않은 상태로 밀렸었는데 월요일날 훅 밀려서 275.25는 못 지키고 더 밀렸고, 화요일에 더 밀려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그 업트렌드 라인에 걸쳤죠. 근데 이 업트렌드 라인이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 이렇게 뚫린 게 많으니까 이 아리까리 했는데 얘가 전혀 힘을 못 썼으니까 일단 얘는 지워줄게요. 얘는 이제 필요 없다. 이 밑에 있는 애가 저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이 뭐 얘인가요? 얘죠. 예, 얘 이렇게 강하게 작용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도 지지받은 걸로 봐야 되는 겁니다. 금요일까지. 그래서 화요일날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서 수요일도 치고 올라가서 175.25까지 뚫는가 싶었는데 다시 밀려 내려오면서 장이 마감이 됐고,
목요일 날 갭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다시 쭉 밀려 내려오면서 이 밑에 여기까지 됐고, 여기 뭐 새로 트렌드 라인 뭐죠, 레벨 그리기는 좀 민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슷하게 시작을 해서 밀려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올라간 상황. 그래서 일단 675.25 뚫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뭐 어디서 장이 시작할지, 뭐 갭 상승해서 그 위로 올라간다면 이제 상승이 좀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비슷한 부근에서 장이 시작된다면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커졌죠. 그리고 뭐 여기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그리기는 좀 그렇고, 요 다운 트렌드 라인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장이 일단은 벌어질 확률이 높고, 여기서 지지를 어떻게 받느냐, 지지가 약하냐 강하냐에 따라서 더 밀릴 수도 있냐 없냐가 나올 거고, 638.40도 셉니다. 그래서 얘를 뚫고 내려올 만큼의 모멘텀이, 다운 모멘텀이 있느냐는 좀 회의적이죠. 그래서 일단 당장은 이 근처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졌다, 메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다른, 뭐, 브로드컴의 실적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메타는 충분히.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더 밀려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올라가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은 쉽게 뚫고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 정도로 메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스트코죠. 코스트코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여기 도지를 만들면서 다시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본 거죠. 다운 했는데 여기서 도지를 만들었는데, 이 도지도 뭐 15분봉 보면은 마지막에 어디였죠? 네, 마지막에 이렇게 힘내면서 올라가면서 장이 끝났어, 지난주에. 그리고 나서 살짝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힘내서 금요일 금요일 그 클로징을 따라 잡았고요, 월요일에.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는 다시 치고 올라가서 수요일에 고점 찍고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만, 목요일에 다시 저점 찍고 요 다운 트렌드 라인에 딱 맞았네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게 2월 25일, 여기군요. 2월 18일인데, 2월 18일에 만들어진 게 맞나요? 2월 14일, 2월 18일,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맞네요. 2월 18일 만들어진 거. 예. 요 다운 트렌드라인에서 여기 딱 찍었는데, 그 데일리 차트에서도 그렇게 찍었나요? 데일리 차트에서는 그렇게 안 찍었네요. 데일리 차트에서 찍은 걸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데일리 차트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하여간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되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월요일에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밑에 있었는데, 화요일에 여기서 이 위쪽에서 장이 시작되면서 올라갔고, 내려와도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여기서도 여기 내려오지 못하고 여기서 지지받은 걸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더 치고 올라갔는데, 그래도 여기 올라간 요 업트렌드 라인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 근처에서 저항을 받은 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시간이 더 있으면 더 올라갔을 수가 있겠지만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간 상황. 그래서 지금 그러고 나서 익스텐디드 마켓까지는 보지 않았는데, 뭐 그렇게 금요일 익스텐디드 마켓 크게 볼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게 뭐 갭 상승을 해서 시작을 할지, 아니면 이 밑에서 할지, 이 업트렌드 라인 아래쪽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일단은 더 커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고점과 이 저점에 있는 이렇게 만들어진 뭐 새로운 레벨, 그 레인지를 형성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너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요거를 새로 그려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울게요. 지우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안 보이게 하이드만 해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지울지 안 지울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랑 여기 이 밑에 저점 고점 요게 레퍼런스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냥 놔둬도 되겠네요. 레퍼런스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뭐 위로 뚫릴지 아래로 뚫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안쪽의 레인지에서 장이 계속 그 진행될 확률이 좀 더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래서 코스트코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 특별한 매크로는 없었죠. 뭐 PC가 있었는데도 장에 크게 영향을 못 미쳤고, GDP도 있었고, 근데 다음 주에는 뭐 다른 거 다 하더라도 그 논팜이 있죠. 논팜이 있는 걸로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금요일에 논팜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엉뚱한 걸 보고 있군요. Next week. 네, 금요일에 논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있는 논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제 물론 논팜이 선행 지표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의 그 뭐라 그러죠? 노동시장의 타이트니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FOMC가 장을 바라보는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발표된 PC에서 그 어닝이 조금 많이 나오고 소비는 빠지는 좀 실제로 적용 뭐라 그럴까?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지표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뭐 그게 메이저 지표들이 아니라 마이너 지표이긴 한데,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고용 지표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는 FOMC가 좀 더 강하게 호키시하게 가기는 어려운데, 하지만 또 다른 지표들을 보면 충분히 호키시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서 한 6월쯤에는 한 번 정도 기준금리 인하가 있고 그걸로 올해는 마지막이다 뭐 이런 게 대세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6월달 한 번도 쉽지 않고 연내에 한 번도 안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타리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강행이 된다면 인플레이션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동시장이나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오르는데 경제 지표는 GDP는 나빠지고 뭐 이런 스태그 쪽으로도 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월, 4월, 5월 정도까지 지표를 꾸준히 봐야 6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가 실제로 가능할지가 보이고, 그때쯤 되면 연말까지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내지는 뭐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이다가 한 3월, 4월 정도 되면은 더 확실히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거에 이제 첫 번째는 그거에 또 가장 가까운 가늠자가 논팜이겠죠. 2월 논팜이 어떻게 되는지 3월 7일 날 발표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해석을 하셔서 봐야 될 것 같고, 뭐 그거 말고는 그 전에는 중요한 지표들이 또 딱히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는 논팜 말고는 특별한 매크로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아마 그 월요일의 분위기가 지난주처럼 월요일에 오르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오를 것인지 주 전체가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가 좀 정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월요일 장을 좀 일단 보시고 트레이딩 디시전을
내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그 전에 그 제 선물 트레이딩 그 강의하는 거 그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토요일 3월 8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그 전에 수강 신청하시고 들으실 분들은 뭐 충분히 그 내용만 확인을 하셔도 그 파이낸셜 트레이딩에 대해서도 잘 아실 수 있고 이 선물 트레이딩뿐만이 아니라 뭐 주식 트레이딩 하시는데도 훨씬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홍보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거 고려를 하시면 뭐 한번 들어보셔도 충분히 이쪽 그 주식 매매나 파이낸셜 프로덕트의 매매, 어셋 클래스들 매매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 많이 신청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선물 트레이딩 차트 분석과 스톡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좋은 트레이딩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